예, 트로커스 디자인 테크닉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그, 일단 시작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음, 짧게 한번 쭉 훑어보면, 우리가 컨트롤러하고, 플랜트가 이제 클로즈 루프를 이제 엮인 상황에 대해서 그때 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궁금했는데, 음, 근데 우선 이제 플랜트하고 컨트롤러를 일단 그 루프의 위에다가 올려놓고, 왜냐면 이게 플랜트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폴의 위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플랜트가 이제 클로즈 룹 상에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뭐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뭐랄까요? 다 통합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부 다를 위로 올려놓고 H하고 G도 그냥 다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살펴본 거죠. GS에 여기에 온갖 넷플랜트와 컨트롤러가 다 이제 시리얼로 곱해져 있는 상태인 거고, 거기에 내가 K라는 숫자 개인을 곱해서 피드백을 걸 때, 이, 그, 피드백을 걸 때, 클로즈룹 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제 그 목적이었고요. 목적이었는데,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이 GS가 단순하면 클로즈룹 폴 직접적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지만 GS가 복잡한 경우에는 그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클로즈룹 폴들이 가져야 되는 특성들을 활용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선 얘를 이제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모양을 클로즈룹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 1 더하기 kg 분의 kg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특성을 활용을 하면 1 더하기 kg가 0일 때가 그러니까 이 클로즈드 폴이니까 그러니까 1 더하기 kg를 0으로 만드는 s가 이제 클로즈드 폴이기 때문에 그 클로즈드 폴은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고 kg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걔를 이제 다시 뒤집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걔를 복소수니까 이제 크기와 위상으로 바꿔서 나눠서 표현을 해본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S가 클로즈로 폴이라면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된다. 맨 밑에 두 줄 쳐 있는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살펴봤었고, 저번에 살펴봤던 모든 내용들이 요거 하나 가지고서 다 도출이 됐던 내용들이었습니다. 클로즈로 폴이면 GS의 위상을 180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 점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K가 0일 때, K가 0부터 아주 큰 값일 때 폴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던 것인데 이제 양쪽 극한부터 살펴보면 K가 0일 때는 오픈룹 폴이 그냥 클로즈룹 폴이 되는 거고 K가 아주 클 때는 오픈룹 제로가 클로즈룹 폴이 되거나 아니면 무한대에 있는 점이 클로즈룹 폴이 되거나 근데 이제 무한대에 있는 점이 무한대로 가는 폴은 뭐냐면 오픈룹 제로보다 폴의 개수가 지금 같거나 많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룹 제로보다 남는 폴이 더 많으니까 남는 폴들은 이제 저쪽 무한대 쪽으로 이제 퍼져나간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K가 무한대일 때는 제로의 개수만큼은 폴들이 이제 제로를 찾아가고 나머지 것들은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로 어떻게 가냐면 그 쪼개지는 법칙이 있었죠. 그 남는 개수에 따라서 다른데 폴하고 제로가 똑같으면 폴하고 제로가 개수가 똑같으면 예를 들어서 폴하고 제로가 개수가 똑같으면 뭐 무한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제 폴도 두 개, 제로도 두 개니까 폴도 두 개, 오픈룹 제로도 두 개니까 뭔가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뭔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나머지 무한대로 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도 없다는 거를 살펴봤었고, 이제 폴이 하나가 더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뭔가 하나는 제로로 들어가고 하나는 무한대로 가야 되는데 잠깐 이 다음 것까지 하나 같이 살펴보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남는 개수만큼 무한대로 갔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면 하나가 남으면 우리 그 남는 개수에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하나가 남으면 이쪽으로 가고 하나가 남으면 그러니까 n이 폴의 개수, m이 제로의 개수, 오픈룹 제로의 개수 이게 1이면 하나만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날아가고 이제 두 개가 남으면 이제 플러스 90도 방향, 마이너스 90도 방향 하고 세 개가 남으면 그 세 개가 남으면 그러니까 하나는 60도, 하나는 마이너스 60도, 그리고 하나는 180도 이렇게 가는 거 살펴봤었고요. 네 개가 남으면 네 개가 남으면 하나 이쪽, 하나 이쪽.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결과에서 나왔냐면 뭐 마찬가지죠. 그 S 클로즈로 폴이면 위상이 180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 GS의 위상이 180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폴이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진행하는 이 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n-m이 이제 남는 폴의 개수인데 걔를 180을 걔로 나눈 값으로 한 값이 가고 이게 결국에는 나온 결과였으니까 그래서 4라고 하면 이쪽이 하나가 있겠죠. 45도니까. 그리고 이 루트 로커스는 항상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반대쪽에 뭐가 하나 또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체 원을 그 n-m개로 등분하도록 방향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체 요 360도를 n-m개로 등분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네 등분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등분이 되는 거죠. 세 개라고 하면 이게 60이 되니까 이쪽으로 하나가 있고 대칭으로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저 360도를 세 등분해야 되니까 하나는 이쪽에 있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두 개 남는다고 하면 얘가 90도고 그러면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그리고 360도를 2등분 해야 되니까 뭐 2등분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다섯 개 남으면 180 나누기 5는 75도, 72도니까 아니죠. 180 나누기 5가 72가 아니고 36도인가? 이렇게 어디 날아가게 되겠죠? 36도로. 그러면 이거에 대칭으로 이쪽 아래에 하나 또 있고 마이너스 36도 방향으로 또 하나 가고, 그리고 얘를 이제 그 전체 평면을 5등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폴이 홀수게 남으면 이쪽 축상에 하나가 뭔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실수 축상에 하나가 있게 되고, 짝수게 남으면 이 마이너스 실수 축상이 없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저번까지 살펴본 내용인데 하나 더 있나?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뭐였냐면 그 실수축에서 이제 폴이 클로즈드 폴이 존재할 수 있는 자리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리. 호수축으로 예, 김영진 씨 질문하신 90도일 때 폴이 두 개 남을 때 호수축에 붙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옆으로 올라가는지 그 얘기는 오늘 이제 할 거예요. 일단 오늘 수업 내용 중에 바로 이어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거는 답은 폴하고 제로의 위치에 따라 다른데 하려고 하던 얘기가 또 뭐였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클로즈드 폴이 그 실수축 상에서는 더 명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자리 없는 자리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폴이 막 이렇게 실수축이건 복소축이건 상관없이 막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제로가 4개니까 결국에는 뭐 위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두 개가 무한대에서 멀리서 봤을 때는 위쪽 두 개가 이렇게 뭔가 날아갈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머지들은 어떻게 이동할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실수축 자리 중에 자기 오른쪽에 폴이건 제로건 상관없이 자기 오른쪽 실수축에 홀수개에 폴이나 제로가 있으면 그 자리에는 클로즈드 폴이 있을 수 있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저번 시간 강의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세 가지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폴이 하나 더 있었죠. 폴이 6개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제로가 하나 4개였고, 그러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자리에는 클로즈 폴이 지나가는 자리고, 그러면 뭐 이 중에 얘네 둘은 저 오른쪽에 있는 얘 같은 애는 제로로 들어갔으니까 뭐 끝났을 것 같고, 요 놈도 제로로 들어갔으니까 끝났을 것 같고, 나머지 제로로 안 들어간 4개들이 4개 중에 둘은 제로로 들어가고 나머지 2개는 이쪽 무한대 방향으로 갈 텐데, 뭐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이 제로와 폴이 얼마나 더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2개가 뭐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것이고, 얘네들은 이렇게 뭔가 들어갈지, 뭐 아니면 얘네들이 뭐 이렇게 들어가고 얘네들이 이렇게 갈지, 구체적인 거는 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태고, 그거는 이제 점점 더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 정도 구체적인 거는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충 얘가 어느 쪽으로 가고 지금, 그러니까
요런 부분 있잖아요. 요런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면 여기 스테이블한 데 있던 폴이 뭔가 개인을 키우면서 언스테이블하게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루트로커스를 그려가면서 직관적으로 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막 이렇게 가는지, 뭐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얘가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다 하는 거는 뭐 이 처음에 살펴본 얘보다 이제 스테빌리티를 바꾸는 그런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중요도는 낮고 좀 더 뭐랄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뭐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려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복잡한 이걸 그려봤던 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 실수축 상에서 클로즈로 폴들이 지나갈 수 있는 자리, 없는 자리를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이제 저번 시간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하려고 하는 얘기 뭐냐면, 아까 김형진 씨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교수님들이 얘기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수업을 들을 때 있잖아요. 수업을 들을 때 굉장히 똑똑한 질문이 있고,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이 있고, 아주 좋은 질문.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질문, 좋은 질문, 똑똑한 질문 이렇게 있는데, 바보 같은 질문은 교수가 모르는 걸 질문할 때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하고, 좋은 질문은 교수가 아는 걸 질문할 때 좋은 질문.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질문은 교수가 곧 하려고 하는 얘기를, 선생님이 곧 하려고 하는 얘기를 물어보면 굉장히 똑똑한 질문이라고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현진 씨가 굉장히 똑똑한 질문을 해줬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이어서 하려고 하는 얘기라서, 지금 얘기를 다시 풀어보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폴이 두 개가 있는 클로즈룹 시스템에서, 오픈룹 시스템에서 여기다 K를 걸어서 이렇게 클로즈룹을 보낼 때 이 루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알죠. 이렇게 여러 번 우리 살펴봤고, 이렇게 갔다가 쪼개져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폴이 1에 안 있고 2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하고 더 멀리 이렇게 있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게 이렇게 만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를 실수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둘 다 두 개 남아서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로 가는데, 얘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방향은 아는데, 뭐랄까요, 접근하는 점. 허수축에 붙어가는지, 이건 지금 이 결과에서 보면은 당연히 허수축에 붙어가진 않겠죠. 위의 결과는 마이너스 1 선에 붙어갔고, 수직축에 붙어갔고, 얘는 마이너스 2에 붙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 비슷한 예제였는데, 뭐 여기 이렇게 생겨 있다고 하면, 이 자리는 폴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자리도 폴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갈 것이고, 이 두 개는 쪼개져서 이렇게 만나서 쪼개진 다음에, 이렇게 위에랑 다르게 만나서 쪼개진 다음에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지가 않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휘었다가 올라가게 되는데, 걔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왼쪽에 뭔가 붙어 있는 애들 때문에
그 영향을 받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폴들끼리는 서로 되게 싫어하는 것처럼 움직인다 그랬고, 같이 만나기 싫어서 만났다가 다시 이렇게 막 다 만나면 항상 쪼개지는 그런 애고, 폴은 제로를 되게 좋아해서 제로 쪽으로 막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폴은 결국에는 어떤 폴이든 제로로 가거나 제로로 못 가면 이제 화가 나서 무한대로 가는 그런 애였는데, 그러니까 여기 제로가 잠깐 이 그림에 있으니까 폴이 들어오기 전에 제로가 잠깐 있으니까 얘네들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잠깐 이제 제로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겠습니다. 그러다가 제로로 가야지 하고 오른쪽으로 갔는데 아니 갔더니 제로 거기 이제 짝이 이제 오고 있어서 짝을 찾아갔네. 그럼 나는 뭐 어차피 내 짝은 아니니 내 짝은 없으니까 무한도로 가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또 90도로 갔는데 또 이상한 데로 갔죠. 아까 플러스 이 폴 사이 각으로 사이 자리로 간 것도 아니고 얘도 이쪽으로 뭔가 알 수 없는 자리로 알 수 없는 데를 중심으로 알 수 없는 수직선 상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접근하는 선이 어디냐? 이것도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날아간다는 걸 아는데, 만약에 그 수직으로 날아가는 요 수직선이 요쪽에 허수축 왼쪽에, 그러니까 안정한 쪽에 있으면 결국에 이 시스템은 안정해진다는 얘기고, 요 접근하는 선이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수직선 그려놓은 게 만약에 이쪽에 잡힌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안 가고 결국 뭔가 어떻게 됐다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접근하는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부르는데 점점 접근해서 점근선인가? 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그런지 어심토치. 그러니까 어심토틱하게 뭘 한다는 게 이제 점점 들러붙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한한 시간 안에 뭔가 어디로 도달하는 게 아니고 점점 가까워지는데 무한히 많이 가야 도달을 하는 그런 걸 이제 어심토티칼리 수렴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걔를 이제 어심토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선들을 우리말로는 이제 점근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점근선이 그러니까 저쪽 왼쪽에 붙냐 오른쪽에 붙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내 제어 시스템의 특징은 다른 거죠. 왼쪽에 붙어 있으면 첫 번째처럼 왼쪽에 붙어 있으면 이거는 개인을 계속 키워도 언스테이블할 일은 없겠네. 만약에 지금 이제 바로 가까이 보이는 언스테이블 폴들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이게 어심토스가 이제 반대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이제 언스테이블해지겠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점근선이 3개가 잡힐 때 이제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2개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60도 방향으로 갈 텐데, 얘도 이 점근선도 3개가 잡힐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20도 간격으로 세 방향으로 날아가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 점근선이 이렇게 잡혔다. 아니면 이게 이렇게 잡히지가 않고
뭐 이쪽은 똑같겠죠. 이쪽은 똑같지만 여기서 이렇게 잡힌다. 이거는 두 시스템 모두 그 언젠가는 언스테이블한 건 맞아요. 언젠가는 이쪽 오른쪽으로 두 개가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언스테이블한 건 많은데 요 위에 같은 애는 그래도 K 개인이 작을 때는 이쪽 스테이블한 영역 어디서 뭔가를 머무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그러기 좀 힘들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점근선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일 때도 여러 개일 때도 이 점근선들이 만난 센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점근선이 두 개일 때는 점근선이 여기 하나면 센터는 그냥 고작 바로 여기죠. 그냥 그 쪼개진 중심점. 점근선들이 실수추가 만난 선이 이제 점근선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세 개면 뭐 이럴 것이고 네 개면 이렇게 어디가 중심인지 이거에 따라서 초반부에 얼마나 스테이블한 영역에 머무를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요 센터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센터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결과는 굉장히 간단한데 왜 그 결과가 나오는지를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선 점근선은 점근선은 있잖아요. 폴이 제로보다 하나 많으면 어떻게 돼요? 폴이 제로보다 하나 많으면 그냥 이쪽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센터고 뭐고 얘기할 게 별로 없는 애고. 그리고 폴이 제로보다 두 개 이상 많기 시작하면 두 개부터는 센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그 똑같은 노테이션을 가져오면 n이 폴의 개수, 오픈룹 폴의 개수. 지금까지 이 노테이션을 썼죠. m은 오픈룹 제로의 개수. 그리고 오픈룹 폴이 어디 있냐? 오픈룹 폴은 뭐 P1, P2에서 PN까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오픈룹 제로는 우리가 G1, G2, GM까지 M개가 있어요. 근데 점근선은 언제부터 생기냐면 n이 m보다 하나가 더 클 때는 뭐 트리비얼한 점근선이 있고 n이 m보다 두 개 크기 시작하면 뭔가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근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클로즈루 폴의 위치를 R이라고 합시다. 이제 글자 쓸 게 없으니까 R2 몇 개예요? 이거는 똑같죠. N개죠. G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플랜트가 그러면 어떻게 생겼었냐면 G가 S 빼기 P1 따따따따 이렇게 되어 있고 클로즈룹 폴이 만족해야 되는 방정식은 1 더하기 kg가 0이어야 되니까 얘는 써보면 S 더하기 P 클로즈 폴이면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되죠. 클로즈 폴은 이걸 만족을 해야 되고 다시 얘기하면 이건 또 뭐랑 같냐면 클로즈 폴이 R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건 어디냐면 지금 오픈루프 폴하고 클로즈루프 폴의 관계를 좀 쓰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 아래쪽에서 이거 다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다 전개하면 아래쪽 전개하면 다 전개하면 귀찮지만 S의 N제곱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빼기 더하기 쭉 해서 R을 다 더한 거 N-1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S의 뭐 곱하기 S의 N-2 해서 계속 그 아래차 뭐가 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그 폴에 R1, R2를 다 곱해놓은 뭔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전개하면 아래쪽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위에쪽 전개하면은 이쪽 오른쪽 부분은 N차식이고 이쪽은 왼쪽 부분은 N차고 오른쪽 부분은 M차잖아요. 근데 M이 지금 2개 이상 차이 날 때부터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이 전개해보면 S의 N제곱이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보면 P1하고 더하기 쭉 오픈루프 폴드를 다 더한 거에 그게 이제 N-1제곱에 들어가 있고요. 요 오른쪽 지금 제가 밑줄을 그리고 있는 물결을 그리고 있는 애는 그 가장 높은 차가 M차고 걔는 N보다 2개 이상 작기 때문에 얘는 N-1차 이쪽으로 이제 컨트리뷰션 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쭉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아래차 항들이 쭉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얘하고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보이시죠? 얘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클로즈룹 개인 K가 어떻고 뭐고에 상관없이 지금 내가 폴이, 그러니까 오픈룹 폴이 오픈룹 제로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항상 오픈룹 폴하고 클로즈룹 폴의 합은 똑같다. 그게 합은 안 변한다 하는 얘기. 맞죠? 보시면. 그러니까 쓰면 R을 다 더한 거 하고 P를 다 더한 거는 이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클로즈드 폴이 뭔가 막 복잡하게 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다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누면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폴들이 막 복잡하게 이동을 하는 것 같지만, K를 바꾸면서 클로즈룹을 닫으면 폴들이 막 이동을 하지만 그 폴들의 센터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런 그림들에서 센터가 어디예요? 이 오픈룹 보면은 지금 얘가 뭐 N으로 나눠볼까요? N으로 나누면 이쪽은 오픈루프의 센터고 이쪽은 클로즈루프의 센터. 그럼 오픈루프의 센터 어디? 여기죠. 제가 점 찍은데. 그러면 클로즈루프는 항상 이 센터가 유지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알 수 있는 건 이 2개가 움직이는 것도 대칭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접근하는 것도 센터를 향해서 같은 속도로 접근하고, 그러니까 같은 K에 대해서는 같은 거리를 두면서 접근하고, 멀어지는 것도 같은 대칭으로 이렇게 멀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센터가 유지돼야 되니까 이게 무한대로 접근했을 때도 이 점근선도 이 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딱 놓여야 되는 거죠.
세 개 있으면 0, 마이너스. 센터가 어디예요? 센터 여기죠. 그냥 얘가 센터죠. 그러면 항상 폴들이 이 센터를 유지하면서 센터를 바꾸진 않으면서 이제 움직여야 된다.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갈 것이고, 점근선 그려보면 이 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세 개니까 60도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있을 수 있고 이쪽에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고, 이 두 개는 만나서 이제, 근데 얘는 이제 이 중심에서 만나지 않겠죠. 중심에서 만나버리면 그 센터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다른 데서 만나서 더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쪽에서 어딘가에서 만나서 이렇게 접근할 거라는 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게, 내가 K를 점점 키우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에는 더 빨라지니까 뭐 크게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K가 어떤 값에서 둘이 만나고, K가 점점 증가하면 이제 위쪽으로 댐핑이 낮은 쪽으로 폴이 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K를 더 키우면 이제 언스테이블해지는 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제로가 없을 때는 알 수 있는데, 제로가 없으면 지금 둘 다 제로 하나도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뭐 그대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얻은 결과가 뭐였냐면, 클로즈 루프 폴의 합이 오픈 루프 폴의 합과 같다고 했는데, 보세요. 지금 K가 무한대로 갔으면, K가 무한대로 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K가 무한대로 갔으면 클로즈 폴 중에 M개는 제로 개수만큼은 제로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 얘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센터를 유지해서, 그러면요, 질문이 있는데, 1에서 센터를 유지해서 가면, 지금 여기에서는 점근선이 이쪽 두 개 이렇게 놓여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 센터를 유지하면서 갔고,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가요? 수직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게, 지금 폴이 개수가 3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점근선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수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고, 저번에 살펴보고 이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쪽으로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제일 왼쪽에 있는 폴은 여기 어디 있다고 치시죠. 그러면 이 세 개를 더해봐. 이 세 개의 센터가 어디겠어요? 센터가 여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이래서 가까운 쪽, 그런가? 왜요? 네. 여기 중심은 아니고, 보면은 지금 보면, 몰라요. 저는 지금 0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여기 폴들이 이렇게 있고, 얘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센터를 유지하려면 이제 센터가 여기여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둘이 여기 모였다. 두 개 이렇게 모이는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제일 왼쪽 폴은 여기 어디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여기 있는 두 개의 센터가 여기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얘가 요 마이너스 2에 있던 폴이 저쪽으로 멀리 갔기 때문에 이거를 상쇄시켜서 센터를 유지하려면 요 두 개도 요 두 개도 이쪽으로 가까이 그 원점으로 좀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이쪽으로 너무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1 쪽으로 너무 가까워지면 센터가 이쪽이 아니라 마이너스 2에 있던 애가 이미 이쪽으로 멀리 이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이쪽으로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에 폴이 없다고 하면 얘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요 중심에서 모여서 쪼개져야 중심에서 모여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맞고 폴이 이쪽에 하나가 왼쪽에 하나가 더 멀리 이동했기 때문에 나도 이쪽으로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생각을 해보시죠. 이거는 그 아까 하던 얘기 그 전에 하던 얘기를 계속 해보면 여기 지금 요 관계에서 우리가 시작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폴하고 0이 무한으로 갈 수는 없나요? 이게 뭐죠? 0이 무한으로 가다니 그 무슨 얘기죠? 제로가 무한으로 간다는 뭐 그런 말씀인가? 0이 그 0이라고 쓰신 게 뭐예요? 지금 0, 0이라고 쓰신 게 지금 요쪽에 있는 폴이 플러스 무한 쪽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갈 수는 없냐고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있던 폴이 이쪽 방향이 아니라 저쪽 방향으로 갈 수는 없냐 그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에서 폴이 지금 3개가 남으면 3개가 접근 무한대로 날아가는데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하나는 플러스 60도 방향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60도 방향이고 하나는 180도 방향이고 지금은 그 방향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미 정해진 거고 방향은 정해졌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지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날아가는지 아니면 여기 어디를 중심으로 가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기 그러니까 클로즈드 폴, 오픈드 폴 여기 센터는 똑같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K가 무한대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K가 무한대일 때 생각해보면 K가 무한대면 요 R 중에 클로즈드 폴 중에 어떤 애들은 제로로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들만 이제 나머지들만 무한대로 가니까 그러면 요 오른쪽 요걸 써보면 M개의 클로즈드 폴은 제로에 가서 붙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N-M개 N-M개는 뭔가 어디 다른 점을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퍼져 있고 그렇죠? 2개면 위쪽으로 퍼져 있고 나머지 저쪽으로 퍼져 있고 이렇게. 그리고 얘가 결국에는 이 오픈 루폴들의 합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 알파가 뭐냐면 이 남은 n- 이게 초과되는 폴들의 센터인 초과되는 폴들의 센터. 다시 얘기하면 초과되는 폴들의 센터가 결국에는 요 센터랑 같거든요.
출발, 전체 폴드의 센터가 같기 때문에 이거를 살펴보면 알파 이 센터 자리는 뭐 그냥 오픈루 폴드를 다 더하고 지금 오픈루 폴드를 더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복소수가 있으면 복소수는 지들끼리 호수 파트는 없어져 버리니까 실수 파트만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로도 마찬가지고. 제로를 다 더한 걸 빼서 남는 개수로 나누면 걔가 바로 그 점근선의 센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폴들만 있는 애를 살펴봤는데 여기 한번 제로가 있는 애를 같이 살펴보면 얘는 그 점근선의 센터가 없죠. 하나 남으니까 그냥 하나가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가서 하나 이쪽으로 가고 하나 이쪽으로 할 텐데 아까 보던 것처럼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셋 중에 하나는 제로로 들어가고 누가 제로로 들어갈까요? 얘가 들어가겠지. 얘네들은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출발을 했을 것 같고 얘는 여기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거죠. 그러면 얘가 여기 중간에서 얘네 둘이서 만나서 당겨지다가 뭔가 이렇게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날아가게 될 텐데 이제 이 센터가 어딘지를 살펴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센터는 폴을 다 더하면 숫자를 안 썼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폴 다 더하면 폴 다 더하면 마이너스 6이고 제로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2고 여기서 빼고 남는 개수 2개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점근선이 이 마이너스 2에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린 걸 좀 더 과장해서 이렇게 꺾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실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6이 어디서 나왔냐면,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제로의 위치에 따라서 이 점근선의 그 센터가 많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로를 더 이쪽으로 보내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게 마이너스 만약에 4까지 보냈다고 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6 아니구나. 예. 걔를 저쪽으로 보내면 멀리 보내면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얘를 여기 우리가 마이너스 2에 붙어있던 제로가 사실은 거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4에 있었다고 치면 그러면 여기가 요게 이제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되죠.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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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되죠. 그래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깔리게 돼 있어서. 여기 1이었고, 마이너스 2였고, 여기. 그리고 마이너스 5였다. 하면, 아까 계산한 대로 여기가 이제 점근선이 위치하게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이 잡히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 4에 붙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아까 계산해 본 것처럼 점근선이 이렇게 얘가 이쪽에 붙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방금처럼 많이 꺾이질 못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로가 가까이 있으면 인력이 세고, 지금 파란색 선처럼 많이 이쪽으로 당겼고, 제로가 멀리 있으면 그 당긴 힘이 약해져서 이렇게 약간 꺾이다가 말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자석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까요?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쪽 길하고, 요 그림에서 보면 요쪽 아까 제로가 마이너스 2에 있을 때 길하고 이쪽 마이너스 4에 있을 때 길하고 살펴보면 누가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예? 왼쪽으로 더 많이 꺾였으니까 댐핑이 더 괜찮으니까 이 파란색 애가 더 좋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사실 어디서 나온 루트로커스냐면, 내 플랜트가 이렇게 이런 뭐 자동차의 속도를 기술하는 플랜트, 우리 이런 거 많이 살펴봤잖아요. 공기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의 속도 제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속도의 그 플랜트였는데, 내가 얘를 제어기를 설계를 하고 싶어, 클로즈로 특성이 좋은 제어기를 설계하고 싶은데, 이 제어기, 얘는 이제 타입 제로니까 인티그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인티그레이터를 하나 내가 붙이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실제 이제 물리적인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뭔가 살을 붙여서 제어기를 만들고 싶은데, 그래? 그러면 일단 적분기가 없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있을 것 같으니 적분기를 하나 붙여서 그 시스템 타입을 높이겠다. 그래? 그러면 얘가 이제 속도인데, 얘가 이제 연료고, 속도를 피드백 해와서 이 속도 커맨드에다가 제어기를 만드는데 K S 더하기 2라는 어떤 제어기를 만든 거예요. 이 제어기는 뭐예요? PD 제어기죠. 속도 에러를 가지고, 얘는 이쪽 커맨드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V 커맨드 빼기 V에다가 2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얘를 미분한 거, 2V 닷, 이 아니고 그냥 V 닷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얘는 내 속도 에러를 가지고 비례하는 성분하고 미분한 성분을 더해서 비례 미분 제어기, PD 제어기를 하나 설계를 한 겁니다. 거기에 제가 제로를 2에다 위치를 시키면서
S 더하기 2에다가 컨트롤 게인을 하나 넣어서 이 게인을 바꿔가면서 지금 이 PD 제어기에서 S하고 E의 비율은 비례 성분하고 미분 성분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밖에다가 K를 곱해서 이제 컨트롤러를 쓰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금 내 속도를 가지고 속도를 계측해 와서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써보겠습니다. K를 가져오고 여기다가 비례 미분 제어, PD 제어기를 넣고 그 다음에 시스템 타입 올리기 위해서 적분을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얘는 내 플랜트고 걔를 가지고 피드백 해와서 뭐 이런 제어기를 지금 꾸며 놓고 싶은데 아직 끝난 건 아니고 꾸며 놓고 싶은데 V를 내가 속도를 계측해 와서 걔를 미분을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미분을 하면은 이제 미분한 그 노이즈가 낀 애를 미분하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증폭이 되기 때문에 그게 불안하니까 요 에러 시그널을 내가 계측한 다음에 로패스 필터를 하나 이렇게 붙이자. 그러면 하이프리퀀시 노이즈를 많이 제거하면서 그 내 계측 신호에 뭔가 하이프리퀀시 노이즈가 많이 제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노이즈에 의해서 미분하면서 노이즈를 미분하면서 증폭된 신호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원래 플랜트였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전 수업 어딘가에서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얘를 타입을 높이기 위해서 적분기를 붙이고 그다음에 PD 제어기를 걸고 싶었는데 그 계측 신호를 바로 미분하면 좀 노이즈가 증폭될 하이프리퀀시 노이즈가 증폭될 것 같으니까 이런 로우 패스 필터를 또 하나 붙이고 PD 제어기고 로우 패스 필터고 그리고 얘는 인티그레이터고 그 다음에 얘는 게인이고 지금 제가 이런 제어기를 꾸며서 근데 이제 K를 이제 5랑 뭐랄까 지금 K하고 5하고 그냥 상수 곱이니까 복잡하니까 이렇게 이제 놓읍시다. 1이라고 놓읍시다. 5 그냥 놓고 얘를 K 프라임으로 부릅시다. 그러면 요때 내가 이런 식의 제어기를 만들어 놨는데 얘가 내 개인이 바뀔 때 클로즈 폴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그림이 지금 저기 위에서 우리가 본 이 그림인 거죠. 어떻게 돼요? 얘를 이렇게 합쳐보면 K가 K 프라임 5 곱하기 K 프라임을 K라고 놉시다. 그냥 그러면 이제 되니까 그냥 상수 배 한 거니까 그럼 이 뒤에는 다 뭐가 되냐면 다 붙여버리면 S 더하기 1 S 더하기 그럼 요 아래 그림에서 이제 K를 바꿀 때 폴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게 이제 내 제어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제어 게인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보면, 루트 로커스 살펴보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뭐 두 개 이쪽에 있을 수 있고, 이쪽에 있을 수 있고, 뭐 아까 그린 거죠. 하나, 둘. 그리고 점근선 계산해 봤더니 여기였고,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게인을 점점 키워서
어, 이쪽 폴은 뭐 여기 어디 사이에 놓일 것이고, 쭉쭉 올려서, 뭐 개인이 한 요 정도? 요 정도 되는 자리에 멈추도록 개인을 정하면, K를, K를 뭐 어떤 이제, 이, 요, 클로즈드 폴을 요 정도에 위치시키는 걸로 K를 정하면, 아, 내 제어기가 잘 동작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여기 보면, 이 오픈 루프 플랜트, 위쪽에 플랜트에 적분기 하나 있으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뭐 이 루트 로커스 밑에서 보면 K가 이 클로즈로 폴이 원점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고 댐핑도 적당히 괜찮아 보이고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K가 너무 커져 버리면 댐핑이 안 좋아지죠. 너무 저쪽에 각도가 더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플랜트를 놓고서 시작을 해서 뭐 클로즈로 뭐야? 오픈 아니 뭐야? 스테디 스테이트 특성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PD 제어기를 거는데 요 비례 성분하고 미분 성분의 비율 제가 2라고 쓴 거 걔를 그러면 4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얘를 키우면 그러니까 D 게인을 키우면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거 아까 본 거죠. 아까 본 결과는 어땠냐면 더 댐핑은 안 좋아지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오겠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로커스 지금 우리가 아직 다 보진 않았어. 지금 루트 로커스 저번 시간에 봤고 오늘 봤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할 내용이 있는데 이 루트 로커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살펴보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 수가 있고 걔를 왜 그 짓을 하느냐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플랜트를 놓고 그래 나는 그 스테디 스테이트 성능 좋게 하기 위해서 적분기도 붙이고 트랜지언트 성능 좋게 하기 위해서 PD 제어기도 붙이고 그 노이즈 좀 줄이기 위해서 로우 패스 필터도 하나 붙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제어기가 내 제어 게인을 뭘로 쓰는 게 좋을지 지금 제가 그 설계한 파라미터가 두 개예요. 제어 게인하고 여기 제로에 위치하고 그래서 아까 2에도 나와봤다가 4에도 나와봤다가 쭉 바꿔봤는데 그런 식으로 그 제어기 설계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그 루트 로커스가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 루트 로커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지금 녹화하고 그러면 정신없어서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선배한테 자동 제어 들은 사람이 있으면 제일 기억나는 거 뭐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요 그림을 얘기합니다. 이 루트 로커스 그림을 자동 제어 뭔지는 하나도 기억 안 나도 뭐 동그라미들 막 그려놓고 X 그려놓고 막 농구 감독이 뭐 그 뭐죠? 그 작전 타임에 뭐 얘가 일로 가고 뭐 얘가 일로 가니까 뭐 그 설명하는 것처럼 그 자동 제어 공부한 사람이 딱 하나 기억 남는 게 있다면 요 루트 로커스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어 설계를 제어 설계하는 사람들의 사용되는 언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제 처음에 제어 설계하는데 취직을 해서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 갔더니 저는 이제 루트로커스하고 이제 수업 때 배운 걸 다 까먹었는데 갔더니 사람들이 책상에 모여 앉아가지고 칠판에다가 이런 뭐 농구판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동그라미 그리고 X들 그려놓고 얘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렇게 되면 얘가 뭐 리스폰스가 안 좋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실제 제어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뭐 인생이 어떻게 돼서 뭐 제어 일을 하게 됐다면 요즘 가장 사람들이 많이 그 분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알아듣는 그런 그림들이니까 요거를 뭐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루트로커스 관련한 거를 시험에서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고 하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루트로커스에 대해서는 아직 다음 주에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음 주 중에 또 한 시간은 연습으로만 또 뭐 여러 가지 플랜트를 그려놓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숙제로도 이런 게 이제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마치기 전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치시고요. 성적 제가 이번 주 안에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맨날 게을러가지고 못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냥 학번하고 중간고사 점수만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다 빼고 이렇게. 아니요,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K가 어떻게 변할 때, 그러니까 K가 1 커졌을 때 모든 폴이 같은 거리를 움직이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움직였다가는 그 센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폴은 같은 K가 변했을 때 많이 움직이고, 어떤 폴은 적게 움직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알기는, 그런 거 이제 컴퓨터한테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